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대병원 신경과 이승훈 교수님의 책, 뇌가 멈추기 전에를 바탕으로 뇌졸중을 예방하고 건강한 뇌를 지키는 방법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갑자기 쓰러지신 분 계시지 않으신가요? 우리나라에서는 평균 12분마다 한 명씩 뇌졸중 환자가 발생합니다. 하루에 120명이 넘는 분들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뇌졸중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예방 가능한 질환입니다. 이승훈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뇌졸중의 90%는 예방 가능하다고요. 뇌졸중은 흔히 중풍이라고 불립니다. 우리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세포가 손상되는 병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뇌경색. 전체 뇌졸중의 약 85%를 차지합니다. 혈관이 막혀서 뇌에 피가 가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마치 수도관이 막혀서 물이 안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뇌출혈. 약 15%를 차지하며 혈관이 터져서 뇌 안에 피가 고이는 상태입니다. 오래된 수도관이 터지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10년, 20년 동안 쌓인 위험 요인들이 어느 순간 폭발하는 것입니다. 이승훈 교수님은 뇌졸중은 누적된 생활 습관의 결과라고 강조하십니다. 뇌졸중은 예고 없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다음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심해야 합니다. 얼굴이나 팔, 다리 한쪽이 갑자기 힘이 빠진다. 말이 어눌해지고 상대방 말을 잘 못 알아듣는다. 시야가 흐려지거나 한쪽 눈이 갑자기 잘 보이지 않는다. 이유 없는 극심한 두통이 갑자기 시작된다. 몸의 균형을 잃고 걸음이 휘청거린다. 이 증상들을 기억하기 쉽게 FAST 법칙이 있습니다. F. 페이스. 얼굴. 웃어보세요. 한쪽 입꼬리가 처지지 않나요? A. 뺨. 팔. 두 팔을 앞으로 들어보세요. 한쪽 팔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나요? S. 스피치. 언어. 간단한 문장을 따라 해보세요. 말이 어눌하지 않나요? T. 타임. 시간.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시간은 곧 뇌입니다. 즉시 119에 연락하세요. 이승훈 교수님은 뇌졸중은 증상 발생 후 3시간 이내, 늦어도 4시간 30분 이내에 치료해야 장애 없이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합니다. 이를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일과성 허혈 발작, TIA를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미니 뇌졸중으로 증상이 몇 분에서 몇 시간 내에 사라집니다. 괜찮아졌네 하고 넘기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큰 뇌졸중이 오기 전 마지막 경고입니다. TIA 후 48시간 이내에 10%가 뇌졸중으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승훈 교수님은 뇌졸중을 일으키는 주요 위험 요인 8가지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첫 번째, 고혈압.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에 지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져 혈관이 손상되고 약해집니다. 결국 막히거나 터질 수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는 정상인보다 뇌졸중 위험이 4배나 높습니다. 정상 혈압은 최고 혈압 120에 최저 혈압 80 이하입니다. 130에 80을 넘으면 관리가 필요하고 140에 90 이상이면 고혈압입니다. 두 번째, 당뇨병. 당뇨는 혈관의 적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 내막이 손상되고 염증이 생깁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당뇨병 환자는 뇌졸중 위험이 2~3배 높습니다. 공복 혈당 100 이하, 식후 2시간 혈당 140 이하, 당화혈색소 6.5% 이하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세 번째, 고지혈증. 고지혈은 혈관을 막는 주범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 높으면 혈관벽에 플라크, 기름때가 쌓입니다. 이것이 떨어져 나가면 혈관을 막아 뇌경색을 일으킵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100 이하, 고위험군은 70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네 번째, 흡연. 흡연은 혈관을 공격하는 독입니다. 담배의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일산화탄소는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혈액이 끈적해져 혈전이 생기기 쉽습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뇌졸중 위험이 2배 높습니다. 좋은 소식은 금연 후 2년이면 뇌졸중 위험이 절반으로 줄고 5년이면 비흡연자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다섯 번째, 과음은 혈압을 올리는 습관입니다. 하루 소주 2잔 또는 맥주 1캔 이상 마시면 혈압이 올라가고 부정맥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폭음은 뇌출혈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적정 음주량은 남성 하루 2잔, 여성 1잔 이하입니다. 가능하면 주 2회 이상은 금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비만과 운동 부족. 이것은 대사 이상의 시작입니다. 복부 비만은 염증 물질을 만들어내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동반합니다. 이를 대사증후군이라 하는데 뇌졸중 위험을 2배 이상 높입니다. 허리둘레를 측정해 보세요. 남자는 90cm, 여자는 85cm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체질량 지수 BMI는 25 미만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심방세동, 심장에서 시작되는 위험입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의 일종입니다. 심장에서 혈전, 피떡이 생겨 뇌로 날아가 혈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이 있으면 뇌졸중 위험이 5배 높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맥박이 불규칙하거나 숨이 차면 검사를 받아보세요. 여덟 번째, 스트레스와 과로. 이들은 보이지 않는 위험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과로 역시 교감신경을 항진시켜 혈압과 심박수를 높입니다. 이승훈 교수님은 하루 7-8시간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휴식이 뇌졸중 예방의 기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승훈 교수님은 책에서 위험도에 따라 4단계로 나누어 실천 전략을 제시합니다. 0단계. 증상도 위험 요인도 없는 건강한 상태입니다. 목표는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입니다. 매년 건강검진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확인하기. 금연 절주 실천하기. 매일 30분 이상 걷기. 채소, 과일, 생선, 통곡물 위주 식사. 짠 음식, 가공식품, 붉은 고기 줄이기.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1단계. 위험 요인이 있는 상태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이 있는 분들입니다. 목표는 위험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약물 치료를 절대 중단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증상이 없다고 약을 끊는데 이것이 뇌졸중을 부르는 지름길입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은 평생 복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에서 혈압, 혈당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기록하기. 3개월이나 6개월마다 병원에서 검사받기. 0단계의 생활습관을 더욱 철저히 지키기. 2단계, 일과성 허혈 발작, TIA를 경험한 상태입니다. 목표는 큰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증상이 사라졌어도 절대 방치하지 마세요. 즉시 병원에서 정밀 검사받기. 뇌 MRI 혈관 검사가 필요합니다. 혈전 예방 약물, 항혈소판제, 항응고제 복용. 필요시 혈관 시술이나 수술 고려. 생활습관 교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3단계, 이미 뇌졸중을 경험한 상태입니다. 목표는 재발 방지와 기능 회복입니다. 재발률이 매우 높습니다. 첫 1년 내 재발률이 10에서 15%입니다. 약물 치료를 평생 지속해야 합니다.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기.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가 필요합니다. 3개월이나 6개월마다 정기검진. 위험 요인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 가족의 지지와 도움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뇌졸중이 발생하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먼저 진단입니다. 119를 통해 응급실에 도착하면 즉시 CT나 MRI 촬영을 합니다. 뇌경색인지 뇌출혈인지 어느 혈관이 막혔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급성기 치료입니다. 뇌경색의 경우 3시간 이내면 혈전용해제 정맥 주사를 맞습니다. 너댓 시간에서 6시간 이내면 혈관 내 혈전 제거술이 가능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뇌세포 손상이 커집니다. 뇌출혈의 경우 혈압 조절을 하고 필요시 수술로 혈종을 제거합니다. 뇌압 관리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회복과 재활입니다. 뇌졸중 후 첫 3개월에서
6개월이 회복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기에 집중적인 재활치료가 중요합니다. 물리치료는 마비된 팔다리의 운동 기능을 회복시킵니다. 작업치료는 일상생활 동작, 식사, 옷 입기, 씻기 등을 훈련합니다. 언어치료는 말하기, 이해하기, 삼키기 기능을 회복시킵니다. 인지치료는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을 회복시킵니다. 이승훈 교수님은 조기에 집중적으로 재활치료를 받으면 상당한 회복이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에 대하여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혈압관리입니다. 목표는 최고 혈압 130에 최저 혈압 80 이하입니다. 고령자는 140에 90 이하도 가능합니다. 아침 기상 후, 저녁 취침 전 혈압을 측정하세요. 혈압 수첩에 기록하여 병원 방문 시 보여주기. 혈압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복용. 소금 섭취량을 하루 5g, 1티스푼 이하로 줄이기. 2. 혈당 관리입니다. 목표는 공복 혈당 100 이하, 당화혈색소 6.5% 이하입니다. 식후 바로 10분에서 15분 가볍게 걷기. 흰쌀밥보다 현미 잡곡밥 선택. 단순당, 설탕, 액상과당 줄이기. 과일은 하루 1, 2회, 한 번에 주먹 크기만큼 드세요. 3. 콜레스테롤 관리입니다. 목표는 LDL 콜레스테롤 100 이하입니다. 포화지방 줄이기. 삼겹살, 버터, 치즈를 줄이세요. 트랜스지방 피하기. 튀김, 과자, 빵을 줄이세요. 오메가3 지방산 섭취 늘리기. 등푸른 생선, 견과류를 드세요. 식이섬유 충분히 섭취. 채소, 해조류, 통곡물을 드세요. 4. 체중 관리입니다. 목표는 허리 둘레 남자 90cm, 여자 85cm 이하입니다. BMI 18.5에서 25를 유지하세요. 한 달에 2에서 3kg씩 천천히 감량하세요. 급격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해롭습니다. 5. 식습관 개선입니다. 이렇게 드세요. 채소를 매 끼니 반 접시 이상. 생선을 일주일에 2, 3회. 고등어, 삼치, 연어를 드세요. 통곡물, 잡곡밥. 저지방 우유, 두부, 콩. 올리브유, 들기름 소량. 견과류 한 줌. 하루 20알 정도를 드세요. 다음과 같은 것들은 줄이세요. 소금, 간장, 된장, 젓갈류, 가공육 햄, 소시지, 베이컨, 붉은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튀긴 음식,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 단 음료, 과자 등은 줄이셔야 합니다. 6. 운동 습관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매일 30분 이상, 주 5회 이상 하세요. 빠르게 걷기, 자전거, 수영이 좋습니다. 약간 숨이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정도의 강도가 적당합니다. 하루 8,000에서 1만 보 걷기를 목표로 하세요. 근력 운동은 주 2, 3회 하세요. 스쿼트, 런지, 팔굽혀펴기, 아령 운동을 하세요. 근육량이 줄면 대사율이 떨어집니다. 주의사항입니다. 운동 전 5분에서 10분 정도 준비 운동을 하세요. 운동 후 5분에서 10분 정도 정리 운동을 하세요. 무리하지 말고 서서히 강도를 높이세요. 가슴 통증, 어지러움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세요. 7. 생활 습관입니다. 금연. 지금 당장 끊으세요. 금연 클리닉, 금연 보조제를 활용하세요. 주변에 금연을 선언하세요. 절주. 남자 하루 2잔, 여자 1잔 이하. 주 2일 이상 금주일을 정하세요. 독한 술보다 알코올이 낮은 순한 술을 드세요. 빈속에 마시지 마세요. 수면. 하루 7, 8시간 충분히 자세요.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세요. 잠들기 2시간 전부터 스마트폰, TV를 끄세요. 낮잠은 30분 이내로 하세요. 스트레스 관리. 명상, 요가, 심호흡을 하세요. 취미 생활을 즐기세요. 가족, 친구와 자주 소통하세요. 웃음이 최고의 약입니다. 나이별로 맞춤 예방 전략도 있습니다. 50대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매년 건강검진이 필수입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첫 이상 신호를 주의하세요. 복부 비만 관리를 시작하세요. 운동 습관을 확실히 만드세요.
금연, 절주를 실천하세요. 60대는 뇌졸중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만성질환 약물 치료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약 복용을 절대 중단하지 마세요. 근육량 유지를 위한 단백질 섭취와 근력 운동이 중요합니다. 혈관 정밀 검사를 고려하세요. 경동맥 초음파 등을 받아보세요. 인지 기능 관리를 시작하세요. 70대 이상은 재발과 합병증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낙상을 주의하세요. 골절 시 활동량이 감소하여 뇌졸중 위험이 높아집니다. 복용 약물을 정리하세요. 상호작용을 주의하세요. 과도한 혈압 강화를 주의하세요. 어지러움, 낙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세요. 사회활동, 인지 자극이 중요합니다. 뇌졸중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응급상황 대처법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FAST 법칙으로 뇌졸중을 의심하세요. 둘째,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뇌졸중 의심 환자라고 명확히 전달하세요. 셋째, 환자를 눕히고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세요. 넷째, 억지로 물이나 약을 먹이지 마세요. 사례가 들 위험이 있습니다. 다섯째, 구토 시 고개를 옆으로 돌리세요. 여섯째, 병원 도착까지 증상 발생 시간을 기록하세요. 재활 과정에서 가족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격려하세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하도록 도와주세요. 과잉 보호는 회복을 더디게 합니다. 재활 운동을 함께 하세요. 우울증을 주의하세요. 뇌졸중 후 30-40%에서 발생합니다. 정기적인 병원 방문에 동행하세요. 유전적 요인도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뇌졸중을 겪었다면 본인의 위험도도 높습니다.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승훈 교수님은 30년 넘게 뇌졸중 환자들을 돌보며 이런 확신을 갖게 되셨다고 합니다. 뇌졸중은 두렵지만 올바른 지식과 꾸준한 실천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병입니다. 이미 뇌졸중을 겪었더라도 재활과 관리를 통해 의미 있는 회복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뇌졸중의 90%는 예방 가능합니다. 8가지 위험 요인만 잘 관리해도 대부분의 뇌졸중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치료 성적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골든타임 내에 치료받으면 완전 회복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뇌졸중은 예방 가능한 질환입니다. 90%는 위험 요인 관리로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FAST 법칙을 기억하세요. 얼굴, 팔, 언어 이상이 있으면 즉시 119입니다. 셋째, 8대 위험 요인을 관리하세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과음, 비만, 심방세동, 스트레스. 넷째,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30분 걷기, 짠 음식 줄이기, 혈압 재기. 다섯째, 약물 치료를 중단하지 마세요. 증상이 없어도 위험은 계속됩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 재기, 점심 식사 후 10분 걷기, 저녁에 채소 반 접시 더 먹기. 이런 작은 실천이 쌓여서 여러분의 뇌를 지켜줍니다. 뇌졸중은 예방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가 멈추기 전에 지금부터 건강한 습관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